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4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8시입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매우 추워졌어요. 저녁에 눈도 온다 그러고 해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SOXL로 손실 금액을 빠르게 회복 중에 있어요. 현재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쏙3 오늘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8거래일 계속 양봉이었어요. 8거래일 연속 쉬지 않고 올라서 오늘은 약간 조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OXL은 현재 25% 수익 중에 있어요. 수익률이 45%가 돼야 손실분을 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고위급 협상에서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판매 허용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라고 전했어요. 현재 H200 칩은 대중 수출 규제 대상이며 규제 완화 여부가 글로벌 AI 공급망과 양국의 기술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기술 갈등이 완화될 경우 반도체 AI 관련주들이 반등할 것 같고요. 위험 자산의 심리 개선 및 공급망 불확실성 완화 등 글로벌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이 예상된대요. 이렇게 되면 쏙스레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잠깐 단타 좀 치려고 오리엔트 바이오를 소액으로 투자를 했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매집봉이 거래량을 싣고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러고서 따라붙은 개미들을 가차없이 짓밟았는데요. 세력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는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회사인데요. 단타를 칠 요령으로 2, 3일에서 3, 4일 정도를 보고 들어왔습니다. 용돈 벌이를 할 생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주식을 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투자 고수 상위 1%가 순 매수한 종목은 1번이 네이버고요. 2번은 SK하이닉스, 3번은 한국전력, 4번은 현대 오토에버, 5번은 파라리서치, 6번은 현대건설, 7번은 현대차 등이 있는데요. 네이버가 아직까지는 상승이 나오지 못했어요. 요번에 두나무와 합병 이슈가 있는데요. 젠슨왕 또한 네이버에 5만 개의 GPU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유일하게 상승을 못한 게 네이버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네이버에 투자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네이버는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될 성장 아이템이 부족한 것 같아요. 미국의 상무장관인 러터닉 장관이 한국과 일본이 자금을 조달하는 수백억 달러 프로젝트라며 돈은 두 나라가 내고 미국에서 건설하며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익은 5대5로 나누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어요. 미국은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강탈한 돈으로 맨 먼저 원전부터 투자할 생각이래요. 한미 무역 협상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자금은 원금 회수 전까지 양국이 5대5로 나눈대요. 원금 회수 후에는 배분 비율이 1대9로 바뀐다고 합니다. 미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빠른 속도로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전 건설의 속도를 내고 있대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95에서 100기가와트인 미국 원전 설비를 2050년까지 최대 4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태인데요. 여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한국과 일본의 투자 금액이 상당 부분 투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전력이 계속 전망은 좋을 것 같아요. 샘 울트먼이 지난 여름 스토크 스페이스 등 로켓 제조사 최소 한 곳과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픈 AI가 스토크 스페이스에 지분 투자를 해 지배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으며 투자 규모는 총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답니다. 스톡 스페이스는 아마존 창립자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 탐사 업체 블루 오리진 출신 직원들이 만든 회사인데요. 머스크의 스페이스 X처럼 완전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개발하고 있대요. 우주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다는 게 울트먼의 목표인데요. 이 목표는 일론 머스크도 같습니다. 5년 안에 일론 머스크는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래요. 우주에서는 태양 광선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해 적은 전력으로도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수 있답니다. 기상이변과 밤과 낮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효율적이래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냉각 시스템도 필요가 없답니다. 양자 컴퓨터도 달 위성에 지으면 효과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대요.
오늘 저녁 10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데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저는 BITX 매도 시점이 비트코인 가격이 95,000달러 약간 하회했을 때 전량 매도를 했는데요. 어느덧 94,000달러 근방까지 급하게 상승했어요. 하지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게 약간 찜찜하긴 합니다. 본격적인 상승일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반면 이더리움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이더유를 전량 매도했는데요. 현재는 제가 매도했던 이더리움 가격 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어제 날짜로 비트코인 ETF에서 1,400만 달러가 순 유출됐어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1억 4천만 달러가 순 유입됐습니다. 이를 봐도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최근 베어트립 확인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일간 차트상 MACD 히스토그램이 플러스로 전환되며 3,510달러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3,100달러대 재확인과 박스권 조정 가능성이 있으나 전반적 추세는 상승 쪽에 무게를 실리고 있답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12월 3일 22시 4분 메인넷에서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라고 확인했고요. 이번 업그레이드는 피어다스 기술을 도입해 롤업 데이터 처리량을 최대 8배로 늘렸고 가스 한도를 4,500만에서 6,000만 단위로 상향 조정했대요.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R1 곡선 지원이 포함된대요. 현재 이더리움은 1일 130만에서 180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며 디파이에 예치된 자산 규모는 730억 달러를 넘어섰대요. 온체인 데이터 역시 강세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100만 달러 이상 이더리움을 보유한 주소 수는 13,322개에서 13,945개로 증가했대요. 대형 투자자들은 약 6억 2,300만 달러 규모의 물량을 추가로 매집하며 상승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대요. 현재 시간 지금 8시 10분이 조금 넘어섰는데요. 속슬은 마이너스 1.6% 조정을 받고 있어요. 당분간은 흔들리지 않고 속슬을 지속적으로 들고 갈 생각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